자, 4번 문항 보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 일치니까 1번부터 5번 선택지가 어느 문단에 언급되어 있느냐, 숨은 그림 찾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틀려요. 그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두 번째 선택지에서 포인트를 잘 못 잡아내면, 그러니까 쓱 읽으면 안 돼요. 쓱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지를 읽을 때 반드시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잡았을 때 답이 보여요. 자, 5번 문항은 윗글을 바탕으로 행위자가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문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건 뭐야? 상해치사죄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해치사죄가 상해치사죄를 찾아야 돼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6번 문항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말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출제자가 지금 보면은 윗글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관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를 읽으면 어느 문단하고 연결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봅시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제 형법에서 범죄 성립이에요. 행위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성요건은 구성요건 반복되고 있고요. 핵심어예요.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이제 금지되는 행위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이때 행위자 자신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 그래서 지금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결과 발생을 의도한 것을, 자, 첫 번째 고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의의 정의를 해주네요. 반면 과실은 이제 차이가 있는 과실에 대해 설명하죠. 결과 발생과 관련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자, 원칙은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형법에서. 그런데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 고의와 과실을 구별했고, 그리고 고의범만 처벌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도 처벌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상해를 입히려고 머리를 때리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처럼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행위로 인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할까? 자, 그래서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행위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하냐?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이 경우 우리 형법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과실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자, 그래서 과실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왜?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어서 범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과실범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거야. 자, 이와 같은 범죄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나 봅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의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된 형으로 처벌한다. 자, 그래서 법률의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해요. 자, 우리 형법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은 폭행치상, 상해치사, 강도치상 등이 있다. 위에 예에서 행위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거 몇 번째 문항하고 연결돼요? 상해치사죄 5번 문항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죠? 세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이제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고의에 의한, 자, 첫 번째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핵심원에. 다음으로 중한 결과는, 중한 결과라는 것은 행위자의 과실에 의해서, 즉 기본범죄를 실행할 당시 행위자가 중한 결과를 예견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본범죄를 실행을 하는데 중한 결과를 예견했어야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경우.
자, 여기에는 기본범죄 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도 포함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범죄 행위로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결과, 여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범죄와 중앙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범죄, 중앙결과, 인과관계. 자, 만약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본범죄 행위 이후에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중간행위가 개입되어 중앙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행위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자, 기본범죄 행위 이후에 제3자의 과실에 의해서 중간행위가 개입이 되어버립니다. 제3자에 의해서. 그래서 중앙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도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A가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었을 때 얘가 막 도망쳐. 그런데 도망치다가 제3자에 의해서 자동차 하나에 오토바이 치였어. 죽었어. 그러면 그 제3자의 과실이 아니라 범죄자의 과실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또한 기본범죄 행위와 중앙결과 사이에 행위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중간행위가 개입됐더라도 우리 법원은 두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거. 행위자 본인의 과실, 실수를 해가지고 아까 위에서처럼 실수해가지고 그냥 살짝 때려가지고 상처만 입히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이것도 하나의 행위로 네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네가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하려면 첫 번째 행위자 과실이 있어야 되는, 먼저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 그 중앙결과 예상이 예견되었지만 예상하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자, 한편 범죄 실현 단계는 이제 범죄의 실현 단계에서 예비, 미수, 기수의 순서로 나뉜다. 자,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만 한 상태인 예비와 달리 이제 예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줬죠. 바로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만 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미수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상태. 자, 그러면 실행에 착수라는 것은 다시 반복되고 있죠. 핵심하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절도죄에서 재물의 물색 행위, 그 다음에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 행위가 바로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수는 이제 자, 미수와 달리 실행에 착수한 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실현했고, 그래서 범죄 행위가 종료된 걸 기수라고 이야기한다. 자, 예비와 미수, 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범죄 예비죄와 미수죄가 처벌되는 경우 결과적 가중법이 성립하려면, 자, 예비죄와 미수죄 중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 행위가 착수가 돼야 됩니다. 일단 착수가 돼야 되고 행위가 종료될 필요는 없다. 즉 미수에 그치더라도 일단 착수만 하면 결과적 가중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기본범죄 행위를 원인으로 한 중앙결과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행위자는 결과적 가중법의 기수로 처벌이 됩니다.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처벌이 된다. 자, 4번 문항 한번 볼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정답 2번인데 한번 보면, 자,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하는 자, 자, 과실로 사망해요. 자, 그러면 실수죠? 상해치사죄 고의죠? 자, 가중된 형으로 처벌된다. 7년 내에요. 그쵸?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어디를 통해 하셨어요? 이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 과실범보다, 이 부분이죠? 과실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실범이 가중된 것이 아니다. 정답은 2번.
자, 5번 문항 한번 봅시다.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거. 자, 상해치사죄는 두 번째 문단에서, 그죠? 이 문단에서 언급이 됐어요. 자, 기억 한번 봅시다. 훈련 도중 실수예요. 실수면 고의가 아니죠. 상해치사죄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해치사죄가 결과적 가중범이 되죠. 3문단에 첫째 줄을 보시면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실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자, 기억은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죠. 그럼 지워야 됩니다. 소거법 써야 되겠죠? 1번, 4번 안 된다라는 거. 자, 니은 한번 봅시다.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자, 이제 고의가 보이네요. 상해를 입히려고 머리를 떼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그 옆을 지나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태만으로 해 그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를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도망쳤어요. 근데 지나가던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제3자가 개입을 했죠. 세 번째 문단에서 9째 줄, 그쵸? 3문단 9째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 가중범이 되겠네요. 그쵸? 니은은 돼요. 그래서 니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만 남았네요. 그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고의가 보이죠? 벽으로 세게 밀을 쳤다가 쓰러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범죄를 은폐하고자 배런에 떨어뜨렸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자, 착각을 했어요. 실수를 했네요. 근데 범죄를 은폐하고자 떨어뜨렸어요. 사망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행위자 본인, 그쵸? 그래서 12째 줄부터 3문단의 12째 줄부터 보시면 행위자 본인에 의한 과실에 의한 중간 행위가 개입됐죠. 그것도 범죄 행위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다. 그쵸? 자, 이제 6번 문항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갑은 강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의뢰집에 침입하였다. 자, 강도를 실행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 그리고 침입을 했죠. 가또는 나의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죠. 한편 우리 형법에 따르면 강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고 강도 예비죄, 강도 미수죄는 처벌됩니다. 또한 강도행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강도치상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도 예비죄, 강도 미수죄, 강도치상죄 다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자, 갑이 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기 직전입니다. 자, 직전이니까 이거는 착수 전이죠. 그렇죠? 착수 전에 해당을 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문단에 5째 줄, 그쵸?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부터 4문단 셋째 줄부터 5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계신 걸 뜻하는데 절도죄에서는 이거 강도죄는 폭행, 협박행위가 그 예이다. 그쵸? 착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자, 도망을 쳤는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가의 경우 이제 가가 1, 2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가 3, 4, 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하고 나하고 지금 기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봤는데 2번 선택지 한번 봅시다. 자, 가의 경우 갑이 강도를 준비한 행위와 의리상해가 입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갑은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가 없겠군. 자, 지금 보면은 강도치상죄. 자, 그래서 지금 강도치상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얘가 결과적 가중범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 7번째 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문단에 7. 인간관계부터 먼저 볼까? 잠깐. 인간관계. 세 번째 문단에 3문단에
일곱째 줄부터. 그래서 7, 8, 9, 10, 11. 끝까지네. 실문단 일곱째 줄부터 끝부분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인과관계 인정이 되면은 결과적 가중법이 성립을 하는 조건 3가지 중에 마지막에 되죠. 자, 그런데 착수 직전이었습니다. 그쵸? 착수를 해야 되는데 착수를 못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번째 문단의 9째 줄. 이제 봅시다. 이게 되는지. 4문단의 9째 줄부터 끝부분. 자, 안타깝게도 4문단의 마지막에 9째 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결과적 예비죄와 미수죄가 처벌되는 경우 결과적 감이 성립하려면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착수가. 자, 그런데 착수 전이죠. 그러니까 처벌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안타깝게. 이게 맞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착수 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강도라든지 이런 걸 만나게 됐을 때, 강도짓한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새끼가 협박을 안 해. 그러면 일단은, 야, 협박부터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새끼가 그래야 이제 처벌을 받아요. 오케이? 협박 안 하고 칼 숨기고 돈 내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돈 내놔도 협박이긴 한데. 네. 자, 해결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다른 거 없어요?